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 안녕하세요. 알고 있는 건축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알견SB의 건축가 인지입니다. 오늘은 공간에 대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간은 알근 알씹의 취지에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으면서 없으면 인간이 살 수 없는 생존 그 자체이자 우주까지 생각할 수 있는 대주제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공간은 건축에서 너무나 자주 쓰이는 단어로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피해갈 수 없는 분야에게 감히 설명을 안 드릴 수 없으니 과감하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 뒷동산에 올라 산들바람을 맞으면서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매번 그러다가 하루는 집으로 내려올 무렵 내리막 계단길 주변이 불현듯 하늘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잡히지 않는 공기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 내 손 위로의 하늘이나 손 아래의 하늘이나 무엇이 다른가 하는 말입니다. 그때 공간은 하늘이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 공간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간은 무엇인가 라는 대주제로 이번 영상에서 다룰 수는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공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하는 질문으로 시작한다면 건축 공간을 알아보는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공간에 대한 제 첫 번째 생각을 말씀드리면 공간은 대기, 공기로 이루어져 생존과 직결되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간의 사전적 의미로 첫 번째가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라고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곳은 우주가 되겠지요. 하지만 사람이 사는 집을 다루는 건축에서는 공간은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즉 대기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분명 좋은 공기를 갖는 공간을 우리는 선호합니다. 사실 부산, 서울에서만 지낸 저의 경우 맑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도시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뿌옇게 된 날은 이 공간에 미세먼지가 가득하구나를 적시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캐나다 밴쿠버 출장을 하면서 공간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라는 체험을 했습니다. 먼지 없는 깨끗한 태평양의 공기가 도시 전체를 들이우고 있기에 자연과 건물의 모든 색채가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일반 카메라로 마구 찍어도 달력소에 멋진 도시 풍경처럼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울러 이런 쾌적한 기후를 경험한 저로서는 캐나다 밴쿠버가 살기 좋은 도시 10위 안에 항상 드는 것에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대기, 공기로 이루어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좋은 공기는 생존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저의 생각은 공간은 빛과 그림자, 밝음과 어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간에 대한 네이버 국어 사전의 두 번째 정의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이 빛으로 밝을 때 즉각 사물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고 삶의 행위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햇빛이 강렬할 때는 서늘한 그늘을 찾게 되고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 사방을 깜깜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공간의 빛을 조절하여 밝음과 어두움을 찾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빛에 대한 선호도, 즉 밝음과 어둠에 대한 태도가 민족이나 국가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 유럽의 궁전을 보시면 실내는 빛의 적극적인 유입을 통해 화려함을 추구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국 드라마나 영화 속의 공간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우리네의 공간과 비교하여 부러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간의 밝음이 주는 경쾌함이나 따뜻해 보였던 그 느낌들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와 정반대의 성향으로 가는 민족이나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전통 가옥을 가보시면 실내를 어둡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중 일본의 경우에는 실내를 어둡게 하는 이런 경향에 대해서 찬양한 국민 작가도 있었습니다. 다니지키 주니치로한 작가인데 엄의 공간 애찬이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의 책에 보면 어스름한 창호지와 촛불의 일렁이는 어두운 공간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직접 본 일본의 전통 가옥은 남향이 벽으로 막혀 있어 실내가 어둡습니다. 동서양은 창문이 나와 있는데 인접한 정원은 햇빛이 들어와 실내 창문에서 바라보면 정원이 매우 생생하고 활기차 보입니다. 마치 실내 속의 나를 어둡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외부는 밝게 해서 조망의 즐거움을 배가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할까요? 한편 한국은 밝음과 어두움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복궁의 교태전을 보시면 창문 앞에 깊은 처마 공간을 만들어 빛이 직접 방으로 들어온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눈부심 현상을 방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실내 공간이 어둡지 않고 은은하게 밝은 것은 들창을 활용하여 마당에 반사된 햇빛을 재반사시켜서 실내 깊숙이 간접 조명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내의 조명 상태를 시인 김지아 선생님은 흰 그늘이라고 명했습니다.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한국인의 미학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정원은 유럽처럼 남향이 아닌 북향에 두어서 상대적으로 어두운 북시창에서 봤을 때 자연의 생생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본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공간에 채워지는 빛의 상태나 양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선호하는 빛의 상태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 더 나아가 공간에 대해서 좋고 싫어함을 갖는다는 사실은 공간에 대한 연구를 더 다양하게 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을 이루는 세 번째 요인은 분위기입니다. 보시는 이곳들은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커피숍입니다. 요새 말로 핫한 곳이면 일부러 찾아간다는 이곳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사진에서 분위기는 어떤 곳이나 상황, 장면이 거기 있거나 그것을 대하는 사람에게 일으키는 어떤 느낌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굳이 영어로 애트모스피어라고 하고 다른 단어 바이브를 쓰지 않은 이유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느낌들이, 즉 생기나 활기를 느낀다, 아니면 그 반대 상황인 공포 혹은 살기라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분위기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외부와 자기 사이의 상호작용이라는 설명이 본 주제와 연관이 있어서 추천합니다. 여기서 외부를 바로 공간으로 대체하면 분위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가 공간과 사람의 상호작용이기에 사람이 공간에 작용할 경우 어떤 분위기를 느끼게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폐허로 된 공장을 주거 공간으로 변경하는 것이 유행이랍니다. 누구에게는 살기 등등한 혐오의 시설인데 이 인테리어 주인은 오히려 낮은 가격에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감내할 수 있는 시설이고, 기존 시설을 보존하면서 실내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느낌이 있다, 즉 분위기 있다고 합니다. 주거로서 어울리지 않는 과거의 공장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상황에 맞는 최소한의 실내 변경으로 분위기의 급변을 만들어내는 경우로 자기만의 분위기, 즉 만족감을 지속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 소개되는 고령 채성은 이전 분위기의 급변이라는 결과는 같습니다. 과거에는 도시 비민가이면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는 어두운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건물이 철거되고 공원으로 바뀌어서 밝은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철거 과정에서 비민들의 거센 혈투, 죽음 같은 끔찍한 희생을 듣게 되면 즉시 이 분위기가 애잔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공간에 작용할 경우 1차적으로
외형으로 분위기를 느끼지만 그 공간이 갖는 역사 혹은 스토리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급변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요르단에 있는 사라진 도시 페트라를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암을 깎아서 만든 건물 유적들이 모두 800개가 넘고 기원전 1400년경에 왕성하게 번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 점령과 더불어 도시가 쇠퇴하다가 6세기경 지진으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다시 19세기에 화려한 외관으로 서구 사회에 다시 알려지게 됩니다. 지금은 영화 인디애나 존스에 나오면서 유명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가 가상의 영화 스토리에 따라서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한 사례입니다. 공간 그 자체는 그 장소에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해서 다른 분위기의 공간이 된다는 것이 사람이 공간에 차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한번 잡아볼까? 란 말이 공간에서는 아주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 공간이 사람에게 차용하는 분위기에 대해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보고 계시는 장소는 일본 다이코다니 이니리 진자의 토리 터널입니다. 토리는 신사의 문을 뜻하는데 신계와 인간계를 가르는 경계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는 산에 있는 신사로 가는 길 안내하는 문이 연속되어서 토리 터널이라고 합니다. 강렬한 빨간 목재문이 일렬로 수없이 놓여진 통로를 걷고 있으면 여기가 소원을 잘 들어준다는데 왠지 그런 같은 느낌을 팍팍 받지 않을까요?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연속된 돌이 사이사이에 틈을 두었다는 것과 태양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이 사이를 통해 태양광과 숲속의 공기 유입이 되면서 깜깜하고 온습한 통로가 아닌 밝고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로의 길은 중앙에서 봤을 때 토리, 즉 문틀만 연속적으로 보이므로 외부의 숲의 모습은 이전체 오로지 토리 문으로 이루어진 세계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닫혀진 프레임, 즉 액자 효과로 이 공간이 숲속이 아닌 신사의 세계라는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감각과 느낌이 만든 생각들인데 여기서 감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축 형태에 해당되고 느낌은 분위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신사의 문을 볼까요? 일본 이스쿠시마 신사의 토리, 즉 문입니다. 호기심이 발동되는 공간인데 신기하게 문이 바다 위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바다에서 어떻게 만들었을까가 주요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장면을 보시면 썰물 때 기초를 만들어 문을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바닷물이 빠질 때 육지를 배경으로 문을 보면 초라하게 보여지면서 원래의 문이 갖는 기능적 출입이 가능한 평범함을 감지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행위는 한편으로는 낯설게 하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공간이 사람에게 작용하는 분위기는 그 대상을 보고 사람들이 떠올린 이미지에 좌우되면서 다시 이 이미지를 낯설게 해주는 배경이 더 첨가되면서 느끼는 분위기는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공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제 네 번째 답변은 앞서 언급한 요인들보다 무엇보다 사람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곳이라는 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텅 빈 곳이 있어야 사람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 의식주에서 매일 입을 옷과 먹을 식량을 보관하면서 삶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에서 각자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 공간을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용과 사용은 둘 다 무엇을 쓴다는 말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 공간은 변화된 문명 혹은 개인에 따라
필요, 목적, 기능 등이 달라지면서 쓰임새가 매번 달라졌습니다. 저는 편의상 사람이 공간을 쓴다라고 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한다, 그리고 공간을 사용한다라고 이분법으로 구분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공간을 이용하는 상황을 문명 사회로 구분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고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여기에서는 페루의 마추 픽추를 소개하겠습니다. 소랑 생산으로도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대가족 구성이면서 외부의 침입이 없는 무림 고원지대 사회에서는 한 공간에서 식사, 잠, 회의, 생산, 결혼, 장례, 치료 등 모든 생활이 가능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적들을 보면 건축물의 형태나 공간의 분위기는 다들 비슷했습니다. 다만 신앙과 같은 공동의 가치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 특정 공간을 만들어 용도를 한정했습니다. 이런 문명의 조건에서는 인간이 필요에 따라 공간을 이롭게 쓴다는 의미에서 공간을 이용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공간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존 시설물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리모델링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사례의 식당처럼 공장용으로 사용된 건축의 형태는 남겨놓고 기존 제조 장비만 제거하고 의자와 식탁을 배치했습니다. 분위기의 설명과 중복되어 보이시겠죠?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건축 형태는 기능, 즉 용도에 따라 만들고 있지만 공간은 용도로 지정하여 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간을 무한정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간은 그대로인데 사람들의 용도에 맞게 매번 공간을 다르게 사용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공간을 사용한다는 말은 건축 공간을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쓸 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발달로 공간 소비가 급격하게 증가되어 토지 부족과 비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및 건축 관련법은 도시 운영 목적과 기능 유지를 위해서 도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각 지역은 지역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용도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어떤 땅에서는 건물 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 사용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속으로 아니 안 된다니, 우리는 공간을 한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다양하게 이용하고 싶은데 그럼 나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건가? 말도 안 돼 하시겠죠. 저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인식에서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슈화해서 이런 아이러니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공간을 잘 사용해야 하기에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다시 마추픽추입니다. 가끔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세상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적에서는 일정 시기 이후부터는 사람의 자체가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이 있지만 스페인에서 전해온 천년두로 모두 사망했다는 추론이 습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돈다는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조금은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공간을 이용하되 안전하게 사용하자는 이슈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간이 무한정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공간이 한정되고 다같이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범은 효율성보다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감히 공간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공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첫째, 건축 공간은 사람이 호흡하는 대기, 공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둘째, 공간은 보이지 않는 공기로 가득하지만 빛과 그림자로 밝음과 어둠이 있습니다. 아울러 빛의 양에 따라 사람들은 선호한 공간을 갖게 됩니다. 셋째, 공간은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 결과로 분위기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스토리와 이미지로 공간을 인지하면서
분위기를 느끼기도 하고 조성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 건축 공간은 사람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공간을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그러나 건축 공간은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기에 슬기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최우선으로 공간을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간은 텅 비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는 모순 아닌 모순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공감이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는 공간 그리고 공간과 건축 형태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